안녕하세요. SAUK 김 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비타스의 장지혜입니다. 자, 오늘 수요일 네덜란드 스트리밍 데이 5시부터는 우리 헤이그 대학교, 네네. 6시부터는 드벤테 대학교 파운데이션 진학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네덜란드 유학하면 경영, 경제 한정돼 있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세요. 왜 그럴까요? 워낙 암스테르담 대학교 그쪽 파운데이션만 제공해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들고, 이 트벤테 대학교가 네덜란드에서 공대로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네덜란드 대표 공대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에서 공대로 가고 싶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럼 몇 안 되는 옵션 중에 하나죠. 맞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네덜란드 유학 시리즈 트벤테 대학교 파운데이션 진학하기. 아까 좋은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네. 이거 보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Q&A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스톱하고 바로 Q&A. 네. 그리고 스트리밍 중에 네. 질문 남겨주시고 하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스타벅스 기프티콘 오. 쿨하게 쏘겠습니다. 커피값도 400원인가 올렸다. 4,500원. 와우. 장난 아니죠. 플렉스 좋네요.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벤테 대학교 전공들이 좀 독특해요. 다른 곳에서 안 하는 전공들이 많습니다. 네, 입학 요건, 네. 그리고 파운데이션 과정에 대한 준비나 과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학 요건. 네. 요 진학 요건은 파운데이션에서 1학년 가는 진학 요건, 거기에 1학년에서 2학년 가는 진학 요건까지 또 여쭤볼게요. 네. 트벤테 대학교 파운데이션에서 1학년 진학이 연결돼 있는 전공들은 네.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요거는 일반적이죠. 크리에이티브 테크놀로지. 이거는 한국말로 딱 무슨 전공이다라고 말하기 되게 애매해요. 한국의 전공 중에 비슷한 게 뭐 멀티미디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약간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AI나 이런 기술과 디자인적인 감각을 조합을 해서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만든다든지 게임 디자인을 한다든지 그런 전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지원할 때 포트폴리오 필요한가요? 필요 없습니다. 전통적인 아트앤 디자인 과정은 아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반 공대처럼 지원은 똑같이 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케미컬 사이언스, 네. 메카니컬 엔지니어링, 네. 기계공학, 기계공학,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 근데 아까 저희가 여기 있는 대표 공대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공대 과정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이런 상경 계열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 같은 사회과학 과목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코님. 자,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에서 없는 전공 중에 전기전자공학, 전기전자공학도 있고 산업 디자인 공학도 있고 융합 전공 중에 매니지먼트 소사이어티 앤 테크놀로지 이런 전공도 있고요.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라는 전공도 있고 비즈니스 앤 IT 전공도 있고, 그래서 전공이 저희가 꽤 많아요. 네. 제가 완전 너무 기초적인 질문 하나 해도 돼요? 네. 트벤테 대학교는 네. 실무 중심 대학교인가요? 연구 중심 대학교인가요? 트벤테 대학교는 연구대학입니다. 아, 연구 대학이에요. 네, 영어 이름을 보면 University of Twente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유니버시티는 연구대학이고요. 만약에 트벤테 뭐 유니버시티 오브 어플라이드 사이언시스 이렇게 돼 있었다면 실무대학이었을 거예요. 근데 와, 일반 유니버시티는 네, 연구대학입니다. 질문. 아주 테크니컬 컴퓨터 사이언스 원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테크니컬 컴퓨터 사이언스로 학생들 워낙 뭐 컴퓨터 사이언스 인기 많은 전공이고 작년까지 파운데이션 통해서 진학을 했는데, 이 테크니컬 컴퓨터 사이언스랑 하나 더 사이콜로지 이 두 개 과정이 학생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런 너무 인기가 많은 과정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선발 과정을 거쳐요. 셀렉션 프로세스라고 하거든요. 이런 과정은 파운데이션 같이 진학을 보장해주는 전공으로 연결이 어려워서 올해부터 진학 보장되는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없습니다. 시의적절한 질문이네요. 네. 그러면은 진학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진학할 방법은 학생이 파운데이션을 공부하면서 만약에 컴퓨터 사이언스 학부에서 셀렉션 프로세스 과정을 거친다라고 하면 학생이 개별적으로 참여를 해서 오퍼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게 진학이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셀렉션 프로세스가 올해부터 생겼기 때문에 아주 많은 정보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시험을 볼 거고 뭐를 할 거고 이런 게 잘 정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준비를 해서 개별적으로 지원을 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장은 아니라는 거, 이거 정말 중요해요. 보장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염두에 두고 입학을 하시기에는 조금 위험 부담이 있고요. 플랜 B 정도로 생각을 하고 도전해 보실 수는 있습니다. 우리 새
해솔님께서 물어보신 것처럼 시작 네. 후에 현지에서 뭔가 해볼 수는 있는데 단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지원은 할 수 있는데 네. 그 지원에서 셀렉션 테스트 초대가 안 될 수도 있죠. 그쵸. 저희가 파운데이션을 지원을 할 때 음. 파운데이션은 공부를 하면서 과를 정하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을 지원을 할 때부터 과를 정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일단 컴퓨터를 지정을 할 수가 없고 왜냐면 개런티가 안 되기 때문에. 다만 파운데이션을 우리가 9월에 입학을 해요. 그럼 셀렉션 프로세스를 보통 한 1월에서 3, 4월 중간에 하거든요. 그때 개별적으로 그 선발에 참여를 해서 만약에 좋은 점수를 받았거나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 오퍼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도전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네.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내가 컴퓨터 사이언스를 플랜 A로 두고 있다. 그럼 네. 하면 안 돼. 그러면 위험 부담이 네. 있죠. 가서 지원은 요거는 네. 아직은 케이스는 없어요. 왜냐면은 맞죠? 대학에서 어. 셀렉션 프로세스를 올해 시작을 해요. 음. 작년까지는 그게 없었어요. 예, 예. 근데 아쉽게도 파운데이션 학교는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걸 전제하셔야 돼요. 그쵸. 네. 이거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대학교 1학년 을 마치고 요거는 1학년 다이렉트 지원 같아요. 아, 그건 당연히 해야죠.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파운데이션을 통하든 안 통하든 그 과에서 무조건 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입학 요건인데요. 이것도 또 할 말이 많아요. 아, 너무 많아. 투벤트뿐만 아니라 연구 중심 대학교들. 네. 은 대부분 지금 리뷰 중이에요. 왜냐면 작년 11월에 연구 대학들이 파운데이션을 제공을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했어요. 대학교랑 특정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파운데이션 가을을 치고 거기서 조건을 맞추면 1학년으로 다른 거 묻지 않고 입학을 보장을 해줬죠. 근데 그거는 이제 네덜란드에서 다 같이 정했다기보다는 이제 학교랑 같이 협의를 해서 정한 건데 파운데이션 학생들도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뭔가 표준화해야 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그래서 연구 대학들이 특히나 뭐 트벤트 대학교 포함 파운데이션 제공하는 학교들이 입학 조건을 표준화를 하고 있어요. 그거를 한국 학생들한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지금 리뷰 중입니다. 현재는 리뷰 중이고 네. 요 아래는 좀 기존 예전에는 6등급까지 받았으나 네. 지금 만약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아직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잠깐 중단이 되고 정해지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추가가 된 건데 네. 자, 이력이 없어요. 네, 나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에요. 네. 어떻게 해요?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리가 12월에 과정 마치고 9월에 가기까지 뭐 영어 공부했으면 영어 공부한다고 쓰면 됩니다. 이거는 그대로 그냥 작성해서도 어떻게 돼요. 적으면 되냐면 네.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중학교, 네, 몇 네, 년도부터 네. 몇 년까지 고등학교 졸업, 네. 그리고 현재부터 파운데이션 전까지는 영어 공부 이렇게 간단하게 쓰면 되는데 이건 저희가 샘플 드려요. 자소서 영어로 쓰나요? 영어로 쓰죠. 내가 왜 네덜란드의 트벤트 대학교에 이 전공을 선택했는지 간단히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자소서는 저희가 또 샘플을 드려요. 그 샘플 받으시고 영어로 작성해 주시고, 제 생각에는 자소서가 너무 미달이 되지 않는 이상은 자소서 때문에 불합격이 될 거라는 생각은 좀 안 하고는 있긴 해. 네. 아,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네. 하지만 그래도 네. 저희가 검토해 드릴 겁니다. 전문 선생님으로부터. IELTS 점수는 저게 오른 점수인가요? 아니면 저것도 리뷰 중인가요? 아, IELTS는 원래 5.0이었는데 5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아, 세 번. 모든 영역 5.0입니다. 아, 모든 네. 영역 5.0. 죄송합니다. 네. 오타가 있네요. 자, IELTS 5.5에 모든 영역 5.0. 네.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되고. 네. 그런데 고등학교 내신 등급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리뷰하고 있고 곧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시잼한테 확정되면 공지를 드리고. 저희가 트벤트 대학교는 네덜란드 프로그램 중에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이라 최신으로 정보가 업데이트되면 또 바로 유튜브 해야죠. 네. 그리고 음. 저희가 검정고시 음. 받고 있어서 검정고시는 사회과학이나 상경 계열은 70점이면 되고요. 그리고 이공계로 가는 학생들은 80점에 이제 수학과학 80점 있으면 됩니다. 근데 하나만 더. 네. 고등학교 내신은 전체를 다 보는 건가요? 아니면은 고3만만 보는 건가요? 마지막 학년을 위주로 봅니다. 자, 내신이 걱정이라면 이 말은 만약에 내가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다. 그러면 고3 때, 특히 2학기 때, 1, 2학기 2학기인데 2학기 때는 자퇴를 하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성적이 좀 많이 났다. 그러면 검정고시가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입학만 보면은 그쵸. 저희 학생 중에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내신 성적이 도저히 커버가 안 돼서 그렇게 해서 바꾼 친구가 있긴 해요. 근데 요거는 그냥 막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 더 부모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그리고 유학원에 와서도 나한테 더 맞는 게, 트벤트 대학교 자 내신이 정해졌어요. 근데 내가 그 내신보다 좀 낮아. 네. 수능 성적. 안 돼요.
저희는 내신으로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음. 수능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돼. 네. 지금 고등학교에 재학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최대한 내신을 올리자. 그럼요. 네. 만약에 내가 도저히 내신이 안 나올 것 같다. 그거는 함부로 결정하지 마시고, 왜 그러면 자퇴라는 거는 네. 조심히 선택해야 돼요. 네. 부모님하고 상담하시고 유학원하고도 한 번 더 상담하시고, 그래서 나한테 가장 맞는 거를 한번 선택해 볼 필요는 있어요. 네. IELTS 7 받았어. 뭐 예상하시는데? 잘 성적. 받았네요. 내신 성적을 조금 커버나 이런 건 좀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학력과 영어는 별개라서 각자 맞춰야 됩니다. 네. IELTS랑 자기소개서 이력서는 제가 볼 때는 큰 제약사항은 아닐 것 같아요. 사실 5.5는 대부분 학생들 받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트벤테 가는 친구들은 대부분 6.0이나 6.5를 저는 목표로 하라고 해요. 그리고 트벤테는 수업 시작 월이 파운데이션이 1년에 한 번 시작하잖아요. 네, 9월에 한 번 9월에 있습니다. 한 번. 그거를 위해서 준비를 좀 차근차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파운데이션 과목들인데요. 이제 내가 가서 어떤 거를 공부하게 되는지가 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제 파운데이션 때 공부하는 과목들인데 이공계로 가는 학생들이 이제 엔지니어링 테크놀로지 그리고 좀 이따가 상경 사회과학도 나오겠지만 이 파운데이션 종류가 구분되는 이유는 내가 진학하려는 전공에 따라서 파운데이션 때 배우는 과목이 달라져요. 내가 이공계로 가는 학생이다. 그러면 영어랑 공대 수학 그리고 프로젝트는 공통으로 하고요. 물리 1, 2학기 때 하고 마지막 학기 때는 대부분의 학생은 컴퓨터 사이언스 하고 화학 공학이나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라는 과정에 입학하려는 학생들은 케미스트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트랙이 나뉘어져요. 3학기 때는. 3학기 때는. 네네. 그리고 이 프로젝트는 과목명인가요? 과목은 아니고요. 트벤테 대학교가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 해서 프로젝트 기반 교육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 입학하면은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파운데이션 때부터 훈련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이공계 공부하는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 기본적으로 하는 게 스파게티 면 있죠. 그 얇고 딱딱한 면으로 다리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설계를 할 때 무게 중심은 어디로 되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구부러지면은 수학이랑 물리랑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다리를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거에서 학기마다 프로젝트 과제 같은 거를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엔지니어링 매스는 네. 난이도가 많이 높을까요? 이과에서 수학 공부한 정도인 것 같아요. 한국 이과 수학. 컴퓨터 사이언스, 케미스트리는 선택. 네. 소셜 사이언스는 어떤 전공들이 있을까요?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 있습니다. 원래 사이콜로지 있었는데 그거 빠져서 커뮤니케이션. 사실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 제공하는 파운데이션이 많이 없어요. 저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네. 여기는 모든 학기 영어, 수학, 수학에 엔지니어링이 빠졌네요. 일반 네. 수학. 그쵸. 네, 퓨어 매스하고 프로젝트. 네. 1학기 때 커뮤니케이션, 2학기 때 심리학, 3학기 때 리서치 방법 하는 거. 네. 전공하고 딱 맞네요. 그쵸. 커뮤니케이션 하려는 학생들이 이제 공부하는 기초 과목입니다. 아쉽게도 심리학 전공이 빠졌지만 모듈에는 다 들어가 있고, 네. 보면은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 소셜 사이언스 하신 분들이 리서치 방법 공부 안 그럼요. 하면 큰일 나거든요. 사회과학은 다 통계 내고 리서치해서 뭐 연구하고 에세이 쓰고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리서치 방법론 꼭 합니다. 수학도 이공계 수학일까요? 이거는 그냥 일반 수학, 뭐 비즈니스 수학, 한국에서 그냥 문과 수학하는 정도라고 딱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트 네. 전공. 트벤테 대학교 비즈니스 앤 매니지먼트. 여기에는 모든 학기는 영어 수학 프로젝트가 있고, 네. 1학기 때는 경제학, 그리고 2학기 때는 비즈니스 앤 오거니제이션, 3학기 때는 또 똑같이 리서치 방법. 네, 이렇게 맞습니다. 공부를 진행을 하네요. 네, 그 파운데이션 종류마다 세부 기초 과목은 좀 다르지만 다 영어랑 수학이랑 프로젝트는 합니다. 공통적으로. 저희 학생들이 요 과목 중에 가장 어려워하는 건 평균적으로 경제학. 경제학을 좀 어려워하세요. 네, 맞아요. 경제학이 어려운 학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과정을 준비하기 전에 잠깐 커머셜하게 에세이 UK 유학 준비반이 있고요. 저희 트벤테 가는 학생들은 에세이 수업, 수학, 화학, 그리고 물리 수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학생들이 필요하다면은 이 중에서 저희가 2가지 선택 과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트벤테는 9월 시작밖에 없기 때문에 6월에 시작하는 6월반 해서 8주간 진행이 되고 한 주에 수업 시간은 4시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트벤테 대학교 파운데이션에서 1학년 진학 요건은 55%는 패스. 그래서 과목별로 55%를 맞춰야 되는 거고 패스를 하면은 1학년 진학이 보장이 됩니다. 이 55%는 난이도는 어때요? 난이도는 일단 패스니까 파운데이션을 하든 대학교에 들어가든 55%는 항상 맞춰야 되는 기준이고요. 한 C 정도? 제 생각엔 B에서 C 정도. 네. 네덜란드는 만점이 어떻게 되죠? 10점 아니면 100%. 네, 100% 이렇게 되고, 사실 9점, 10점 맞는 친구는 거의 없어요. 네. 보통은 저희는 8점, 7점 8점이면 되게 받으면 높은 A 거고. 받은 친구들이고, 네. 요거는 뭐 C에서 B예요. 네. 그런데 놀면서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점수.
그쵸. 네. 네. 저는 이 전공에 관심이 있고 네덜란드 유학을 생각한다면은 트벤테 대학교 꼭 한번 고려해 보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히 공대 쪽으로는 저희 학교가 파운데이션 통해서 입학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학교이기도 하고 한국 학생들이 또 많이 선택하는 전공 보면은 화학공학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케이션 요즘에 지원 많이 하고요. 그러면은 파운데이션에서 1학년 넘어가는 비율은 5.5, 55%라고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기준은- 네덜란드 검색하다 보면은 네. 2학년 지나 거의 못한다. 절반 다 돌아간다. 누가 나는- 그런 흉흉한 소문을 트벤테는 BSA가 어떻게 돼요? BSA가 1년에 네덜란드 대학생들은 60학점을 듣는데 60학점 중에서 몇 학점을 받아야 1학년에서 2학년으로 진학이 되냐 라고 묻는다면 트벤테는 45학점 받으면 됩니다. 근데 트벤테가 1년에 4개 모듈을 해요. 하나에 15학점인 거고 4개 중에 3개를 패스하면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4개 중에 3개예요. 네. 하지만 한 개를 내가 페일을 했다. 네. 그럼 이거는 또 다음 해 해야죠. 또 패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쵸. 중요한 거는 BSA를 겨우 통과하는 거에 목적을 두면 안 돼. 모두 다 통과한다고 목적을 둬야 되고요. 45 그렇게 저는 높은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저도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봤을 때 물론 F 받는 친구도 있지만 F 안 받는 친구가 더 많잖아. 그렇죠. F만 안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대신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요 기준 자체가 있다 보니 학생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좀 있더라고요. 트벤테는 특히나 모듈로 묶이다 보니까 좀 부담감이 있는 것 같고. 그러면 트벤테 대학교 1학년에 갔어요. 파운데이션 때는 서포트를 잘해주잖아요. 네. 1학년을 갔어. 그럼 나는 정글에 던져지는 건가? BSA를 나 혼자 그거를 넘어가야 될까요? 그건 아니고 트벤테 같은 경우에는 한 학생당 3명의 멘토, 어드바이저, 프로그램 디렉터 이런 사람들이 붙어요. 예를 들어 간단한 문의는 누구한테 하면 되고 아카데믹한 건 누구 이런 식으로 담당자가 있어서 내가 뭔가 어려움이 있거나 상담을 하고 싶을 때 찾을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과외를 하듯이 이제 너 앉아봐 해서 뭐 싹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이제 멘탈 케어라든지 고민이 있을 때 그러면 누구한테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방법을 쓰면 좋겠다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거를 10분 이용해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1학년 끝내고 2학년은 코로나 때문에 갭이어를 갖는 학생하고 미팅을 한번 했는데요. 지지난주에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포트를 한국 학생들은 많이 이용 안 한대요. 학교에서 너네들 이런 거 어려우면 수업 들어봐 이러면 그 친구는 이콘 공부하는 친구였거든요. 같은 학년의 절반이 그 서포트를 받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한국 학생이 자기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그게 무료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우리나라 정서상 나 대학교에 등록을 했는데 내가 추가적으로 또 수업을 들어야 된다고?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큰 비용 아니었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뭐 10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였어요. 한 학기에. 그런데 그런 비용을 학교에서 하라고 했을 때 신경을 안 쓰는 친구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런 정말 좋은 제도가 있으면은 학생들이 무조건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덜란드 도착해서 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 메일로 많이 오잖아요. 꼭 메일 읽어보기. 네덜란드는 전공만 3년 동안 한단 말이죠. 그러면 좀 효율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본인이 주도해서 조금 많이 알아보고 적절한 팁 같은 거는 10분 활용하고 이런 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새 3분 남았어요. 자, 빨리 시작할게요. 자, 트벤테 대학교 학비 어떻게 돼요? 파운데이션 14,560유로입니다. 1,800만 원 정도 하고요. 학교 진학하면 상경이랑 사회과학 분야는 1,300유로 정도 하고 이공계는 11,500유로인가 합니다.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 때 학비가 조금 더 높고요. 네. 1학년 들어가면 학비가 좀 낮아지고요. 이공계는 조금 더 예. 높고 파운데이션 때는 유학 비용이 3,500만 원 정도, 4천만 원 맥시멈 이렇게 잡고 1학년 넘어가면 한 3천만 원 정도 보통은 계산 그렇게 하고요. 네. 혹시 장학금 있나요? 장학금은 아직 리뷰 중이고 만약에 있다면 얼리버드 디스카운트 형태로 특정 날짜 이전에 학생이 컨펌, 그러니까 보증금을 내면은 한 500유로 정도 할인해주는 형식일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있었지만 올해는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고 트벤테 대학교 관심이 있다면은 입학 요건이 언제 릴리즈 되는지를 꼭 좀 민감하게 봐야 되겠어요. 네네.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맞습니다. 네, 우리 9월까지 이제 타임라인을 정해놓고 언제까지 뭐 하고 이런 거를 딱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죠. 네. 네.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저희 하단 연락처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자,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이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